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이 작품 1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작품의 감상 포인트를 제 나름대로 한 세 가지 정도 잡아서 음, 보시기 전에 이 정도는 알고 가면 좋다. 여기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취지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포인트는 시즌 오브 러브라는 넘버예요. 지금 MR이 흐르고 있는데 이 장면은 이게 1막과 2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막의 첫 장면에 나오는 그런 넘버이자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왜 제가 감상 포인트를 꼽았느냐, 이 렌트라는 작품의 주제를 아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명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사가 재밌어요. 가사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그 많은 인생을 어찌 살아갈까.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인생의 가치를 어찌 판단을 하나. 깨달은 진실로 울었던 그 순간들로, 스쳐간 연인들로, 죽은 이유들로 다 함께 노래해. 인생은 끝이 없는 것. 자, 친구들과 함께한 1년을 노래해. 이런 가사의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년이 뭐냐면은 1막에서 그 이제 막 뭐 방에서 쫓겨나고 막 러브라인에서 그 연인들이 다투고 세입자들이 쫓겨나고 재개발이 돼가지고 막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뭐 이런 사건들이 막 어지럽게 흐르는데, 이제 그로부터 1년 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러니까 1막의 시작도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2막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시간적으로 흘렀는데, 그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이 분으로 따지면 아우어, 아우어는 시간이구나. 분이면 minutes. 분으로 따지면 52만 5,600 minutes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곡을 먼저 던지면서 인생의 가치를 어찌 판단을 하느냐, 요 가사의 핵심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뭐 1년이라고 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시간이라는 게 결국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가치의 문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는 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성공한 인생은, 성공으로 가기 위한 시간들은 귀한 것이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쓰레기같이 쓸모없는, 이런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한다는 거죠.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시간은 엄청나게 많은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데 비해서 성공은 멀리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그런 생각들, 자신들의 가슴속에 있는 그런 속내를 이 노래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그 작곡가, 이게 작곡상도 받고 그다음에 각본상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대변해서 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넘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작품이 가지게 되는 위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약간 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와 관련해서 보자면, 지금도 그 1980년 후반 그 미국의 맨하탄의 이스트 빌리지에
그런 미국의 젊은이들과 기성세대들만의 간의 문제였느냐? 이게 아니죠. 이거는 말이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동일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소수자는 나고자고 패배자 이런 시각으로 자신들을 단정지어 판단하는 기성세대들이 있고 거기에 맞서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꿈도 있고 우리들이 가치를 매기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한다라는 그런 외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대 간에 그다음에 뭐 계급은 이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적응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층민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뭔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그 음모와 야비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라는 그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성별에 있어서도 말이지만은 뭐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나 성소수자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정상이 아니야. 쟤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 뭐 공장에서 나오는 상품으로 보자면 불량품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면 결국 그 혐오가 커진다는 거죠. 혐오의 문제예요, 결국은. 이 혐오의 문제는 사실 2020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도 비교갈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갈갈이 막 찢겨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지역 갈등 정도? 영남이냐, 호남이냐. 그래서 호남을 혐오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큰 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또 세밀하게 찢어져서 갈등들이 커지고 있죠. 이런 면에서도 이 작품을 한 번쯤은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관심 없는 분들은 이 작품 보시면 안 되고요. 제 이 방송 자체를 들으시면도 시간 낭비일 수 있죠. 근데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정말 이 방송을 통해 생각해 보시고 또 공연에 가셔서 직접 비록 남의 나라 그다음에 예전에 그 1980년이면 벌써 40년 전 얘기지만 그게 살아서 지금 오늘 나한테도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걸 있다면 꼭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좀 뭐 비하게 될 수도 있지만 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 뜬금없이 춘추 전국시대 그 제자백가가 있었다. 기억나시죠? 제자백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뭐 수도 없는 사상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혼란의 시기였으니까 춘추 전국시대가 아시다시피 중국이 막 수많은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분열돼서 갈등을 넘어서 전쟁을 했죠. 그때 이제 사상가들이 이제 나오죠. 이때 주로 이제 정치 사상가들이고 군주들에게 자신의 그런 사상을 표방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군주의 힘을 얻어서 그 정치적으로 그 어떤 정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어떤 법을 만드는 그 통치하는 질서를 만드는 그런 사상이었는데 크게 보면은 여러 뭐 수많은 제자 백가니까 수많은 사상가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대에서 정리를 해보니 양대 축이 있었다. 정신의 축이 있었다. 하나가 동이고 하나가 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은 이제 주로 법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해당되는 사상가로는 상항, 순자, 한비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법치주의로 나중에 이제 계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와 관련해서는 유가, 그래서 그 유명한 공자와 맹자. 그래서 이건 법치주의와 달리 인치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뭐 이기론 무슨 뭐죠? 뭐 있었잖아요. 우리 조선에도 뭐 형이 상학이 있고 형이 하학이 있고 이렇듯이 사상의 양대 축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넘어가 버렸네.
또 종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동과 화와 관련해서 마무리 짓자면 어느 것이 더 맞느냐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동의 정신, 법치주의 정신이 사실 좀 득세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근데 다 좋은데 법치 좋죠. 법치 좋은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에서 추구하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질서를 만들자. 법으로 법을 세워서 법을 지켜서 그게 민주주의의 법의 정신이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예,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 동의 정신에 휩싸이다 보면 다른 게 틀린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것만 좀 피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끝내고 이제 이 장면이 나왔어야 되는데 먼저 툭 튀어나왔죠. No day but today. 이게 이제 감상 포인트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이와 관련된 넘버가 있어요. 실제로 No day but today라고 하는 넘버. 그래서 네, 지금 들려드리려고 맛배기로 들려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게 No day but today가 뭐죠? 예, 다른 날은 필요 없고 but today, 오늘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미래라는 것은 없고 과거라는 것도 없으니 신이여 지금의 순간이 마지막이 아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긴 우리들뿐, 지금의 순간뿐. 후회라는 것은 잊어요. 그렇지 않으면 삶을 놓쳐버리니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란 없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 있을 뿐. 내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내 영혼을 믿겠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today. 대충 뭐 이런 분위기고요. 이 넘버는 뭐 곳곳에 별도로 이렇게 딱 떨어진 넘버가 아니라 곳곳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면서 마지막 피날레에 이르기까지 아까 시즌 오브 러브가 편견 없는 사랑의 정신으로 이렇게 서로 화합해서 조화롭게 가자라는 그 메시지라면 이거는 조금 더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젊은 층의 정서가 내일이 없고 과거도 없고 오직 오늘뿐이다라는 얘기 뭐냐면 절박한 심정을 이렇게 담아서 절규하는 그런 분위기의 노래예요. 되게 절박한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야, 우리 뭐 기성 중년 세대들은 젊은 애들, 자식들 포함해서 젊은 층들을 보면서 너네들은 너무 좋겠다. 청춘이고 몸도 건강하고 우리 입장에서 이제 걔네들 부럽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20대들 젊은 층들은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산속에서 길 잃은 것 같고 웃긴 거는 우리 중년들도 젊었을 때 그랬으면서 그걸 다 까먹고 지금 몸도 아프고 나이 들어서 뭐 점점 위축이 되니까 자꾸 젊은 애들 보고 야 니네들은 뭐 내가 니네 때는 말이야 그 유명한 라떼식으로 막 풀어내잖아요. 아니다. 젊은 친구들 나름대로 더 절박한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No Day But Today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절박함 관련해서 뭐 문득 생각나서 하나 가져왔는데 영화 아저씨 기억나시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 비슷한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니네들은 내일만 사냐? 악당들한테 전화 통화 중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뭐 이런 대사가 여기 오늘만 사는 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때 원빈 이 아저씨가 영화상에서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
죽었죠. 예, 특전사, 아주 특전사의 그 엄청난 무술을 지니고 있는, 예, 그런 군인이었는데, 특수군인이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예, 가진 거 다. 그리고 나서 달랑 이제 마음을 의지했던, 예, 소녀, 예, 걔 하나 이렇게 의지해서 살아가다 걔가 이제 지금 납치돼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늘만 산다. No day but today 같은 거죠.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저만의 언어로 얘기를 한다면 20대와 우리 세대들 얘기할 때 전 늘 하는 말이 이력서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력서 가지고 전 늘 주변에 얘기를 하는데 뭐냐, 제가 50대인데 우리 50대들 대학교 졸업할 때 기억나시나요? 그 원서를 내지 않습니까? 몇 군데씩 냈고 실제로 합격 통지도 그 회사 기업에서 여러 군데서 받았어요. 그때 한국 경제가 좋고 이제 확장되고 이런 때여가지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더 지나서 저희 RS의 40대들은 제가 알기로는 경제가 예, 막 선진국 막 뭐 이런 최고조 아니었습니까? IMF 터지기 전에 거품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뭐 굳이 회사를 다니냐, 뭐 남의 밑에서 일하고 그 얼마나 번다고, 뭐 그래서 전문 뭐 변호사, 뭐 의사 등등, 예,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아요. 40대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우리가 호황을 누리다가 IMF 터지고, 예, 그때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던 30대들은 그때부터 이제 뭐 취업을 위해서, 예, 메일을 통해서 자기소개서 뭐 이런 거 이력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젝트 메일 수도 없이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안 돼요. 100군데 넣어도 100군데에서 다 거절 메일 오고. 그게 30대라고 한다면 20대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0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절 메일도 안 와요. 예. 그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뭐 버림받은 여자보다 더 비참한 건 잊혀진 여자다. 뭐 이런, 뭐 또 이게 또 젠더 문제가 아니라 이 여성 무슨 저 페미 문제에 걸리는 발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거절 메일조차도 못 받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보내고 나서 가타부타, 예, 그러면 알아서 생각해야 돼. 아, 안 됐나 보구나. 예. 이런 절박함.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 세대들, 20대들의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 잊지 마시고 또 이 작품을 보시면서 한번 상기해 보시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감상 포인트 세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엔젤이 나온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성소수, 성정체성 이런 문제인데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죠. 퀴어에 관련해서. 그래서 엔젤이 자세히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래퀸은 여장 남자라고 하는데 드래퀸이냐 아니면 뭐 트랜스젠더냐, 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바이젠더, 아까 그 모린이 그랬죠. 모린 바이젠더 나오고요. 뭐 등등 이 성 관련돼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우리 솔직히 50세들 뭐 기성세대들 우리 아재들, 예, 아짐들, 잘 이거 용납이 안 되실 거예요. 예.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단에서는 굉장히, 예, 혐오하죠. 뭐 그게 뭐 그 혐오가 나쁘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그 본질을 알고 그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판을 하느냐와 그냥 귀와 눈을 닫고 그냥 딱 그냥 아우, 혐오가 그거잖아요. 딱 보자마자 그냥 이유 없이 싫은 거. 예. 이런 거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은 이렇게 하는데 자신 없는 부분이긴 해요. 저도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께 막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그나마 이 작품을 의거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엔젤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예. 자신들 친구한테, 자신의 친구들한테, 오해를 받을 때, 난 너보다 훨씬 남자답고, 내가 가질 그 어떤 여자보다도 여자다워. 이런 대사를 통해서 안드로진이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드로진이 뭔지 궁금하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서 뭐 구구절절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찾아보시면서 그게 이해해요. 야, 드래킨이 뭐야? 트랜스젠더 알겠고, 바이젠더 양성애자. 근데 안드로진, 뭐 이런 용어 자체도 잘 이해를 못하면서 말했지만 다 그냥 싸잡아가지고 비난하지 말자는 얘기죠. 예. 아까 그리고 이제 엔젤이 죽었을 때 친구들이 장례식에 와서 그녀 추모하는 한마디씩 하는데 그것도 되게 찡해요. 그 장면에서도. 그녀를 추모하면서 그녀가, 평상시에 그 주변에 얼마나 상냥하게 대하고 얼마나 아까 말했던 암울한 그 동네 정말 할렘 같은 슬럼가에서 정말 활기를 막 불러일으키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엔젤이 어떤 멀쩡한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주변에 환한 희망, 그다음에 기쁨 이걸 주는 그런 캐릭터고 너무너무 연기를 잘한 배우들 보면 동화가 됩니다. 엔젤 나올 때 늘 즐겁고 행복해요, 정말로. 그런 걸 통해서 아까 그 동과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분법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흑백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고 그런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좀 휴머니즘, 인간애라는 휴머니즘 이런 거를 한번 되살려 보자. 기독교 또 계신 분들 또 계시면 또 싫어하겠네.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쪽도 또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휴머니즘이 썩 환영받는 저희 사상은 아니니까. 뭐 아무튼 독자들, 저희 청취자들은 이 정도 선은 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떠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인간의 휴머니즘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사를 이번에 하다가 좀 와서 닿는 구절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엄마가 있는데 자식이 젠더 퀴어라는 거죠. 그래서 성소수자예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그 자기 자식에게 해준 말, 편지 같은 거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렇게 나고 살아서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을 거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남자도 여자도 되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단다. 나는 내가 누구든지 간에 심지어 내가 살인자라 할지라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이제 그만 너 자신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딘가에. 바로 이 사랑의 문제, 시즌 오브 러브도 나왔지만 젠더들, 이 성소수자들이 가장 이제 괴로워하는 부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죠. 아까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라는 환경에서 오랜 시간 지내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틀린 사람, 뭔가 잘못된 사람, 불량품, 나고자 패배자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이게 가장 나쁜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이 렌트의 엔젤을 보시면 그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그 좋은 기운으로 주변까지 주변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캐릭터라서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가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렸고요. 오늘 좀 2분은 20분을 좀 넘었네요. 어쩌다 보니.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대 뒤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을지, 이런 추천의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가 툭 하는 소리가 나서 잠시 멈췄는데요. 자, 3부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